만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전세계 출발사침 3부 시작합니다. 국제부 연결되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정보당국의 도청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권에서도 감청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네, 미국 정보당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대사관을 활용해 광범위한 감청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의 도감청 파문이 아시아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스노든 전 미 중앙정보국 직원이 폭로한 미국 내부 문건을 인용해 호주 정보기관인 방위신호국이 아태 지역의 호주 대사관에서 비밀리에 감시시설을 운영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베이징, 또 호주 대사관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또 푸아르뉴기니 포트모르즈비 고등판무관실 등에서 이 같은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독일 주간지 슈피겔도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미권 첩보 동맹국이 아태 지역 대사관 내부에 비밀 감시 시설을 설치해 현지 정치인의 통화 내용 등을 감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측에 해명을 요구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비행기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이착륙 시에도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죠? 예, 미국 국적 항공기에서는 이륙이나 착륙을 하는 중에도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연방항공청이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보도자료에서 항공기 승객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안전 규정을 개정해서 비행 중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승객들은 항공기 이착륙 중에도 태블릿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전자책을 보거나 게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와이파이 서비스가 되는 항공기를 이용할 때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 기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항공사별로 적용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항공사와 승무원, 이동통신업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2년 넘게 내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가 이제 더 이상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됐다면서요? 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제기구죠.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가 최근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생산시설에 대한 폐기 작업을 해왔는데 어제 모든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OPCW는 어제 성명에서 화학무기 시설 폐기 시한보다 하루 앞서서 시리아 정부가 신고한 모든 화학무기 생산시설과 기계에 대한 작동 불능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OPCW는 사찰팀이 모든 화학무기 시설의 파기를 검증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사찰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OPCW는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23곳 가운데 2곳은 방문하지 못했지만 이곳에 있는 시설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폐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중일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센카쿠 일도에서 일본이 오늘부터 3만 4천 명을 동원한 대규모 실전 훈련을 실시하죠? 예,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이 오늘부터 오키나와와 그 주변에서 센카쿠 관련 유사시에 대비한 대규모 실전 훈련을 실시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점령당한 낙도의 탈환 작전 등을 상정한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육해공 자위대 총 3만 4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자위대가 일본 영토 안에서 낙도 탈환을 상정한 실전 훈련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방위성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훈련의 성격과 또 최근 정세를 감안하면 센카쿠와 관련한 중국과의 무력 충돌 상황을 상정한 훈련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 방위당국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곳곳에 사고가 난 곳이 있는데요. 강변북로를 따라서 강동쪽으로 가시는 길 청담대교 부근에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그 이전에 양화대교부터 동작대교 구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는 공항 방면으로 암사대교 부근의 중간 지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로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밀립니다. 반대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고요. 도심권에서는 종로가 도심 쪽으로 용두동 사거리에서 종로 5가, 종로 4가에서 2가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직로가 사직공원에서 광화문 지나는데도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고연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미국 증시 소폭 내렸죠? 예, 31일 뉴욕 증시는 투자자들의 관망세 자체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73.01포인트, 0.47% 떨어져서 15,545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38%, 나스닥 지수는 0.28% 내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올랐다는 시각이 있는데다가 다음 달에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불거진 탓입니다. 다우 등 3대 지수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2.8에서 4.5%까지 올랐었습니다. 예, 이 양적 완화 축소는 내년으로 연기된 것 아닙니까?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페드는 전날 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에 성명을 발표하고 양적 완화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마더레이트 페이스, 즉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때와 같은 표현인데요. 예.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에도 셧다운 충격 이후에도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을 전달과 같이 평가했다는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12월 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유럽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도 어제 관망세 부치였는데요. 10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0.7% 상승에 그쳐서 3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이 미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유로존이 장기 불황으로 빠진 신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유로존의 실업률도 전달과 같은 12.2%로 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예, 양적 완화 축소가 계속 이슈가 되는데 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환율 정쟁 가능성을 경고했죠? 예, 스트로스칸 총재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신흥국들은 환율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환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몇 달간 양적 완화 축소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각국의 환율 변동 폭이 커지고 있죠. 그동안 신흥국으로 흘러들어왔던 자금이 미국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면서 신흥국들의 환율이 폭락한 거건데요. 원달러 환율도 지난 6월에는 장중에 1163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증시 등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지난달 말에는 1054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불만을 드러냈죠. 미국 내 재무부가 현지 시간 30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주요 고역국의 경제환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원화가 펀더멘탈보다 2.8% 정도, 2에서 8% 정도 저평가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때만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 개입 이후에는 즉시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54원으로 연저점을 경신했던 지난달 24일에 우리 정부와 하느니 시장에 개입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보고는 특히 그 원달러 환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라는 것은 미국 재무부의 일관된 요구 사항이었는데요.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라. 이 말은 우리 보고 돈 많이 벌지 마라 이 얘기인데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이에 대해서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기존 환율 정책은 유지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 정책 보고서는 의회에 내는 것으로 한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는 거고 우리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호석 부총리도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율이 쏠림 현상이 있으면 경제 충격이 크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사실 어느 나라든 환율에 개입하지 않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직장을 그만두면 치킨 피자집을 차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영업자 빚이 450조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죠? 예, 한국은행이 어제 국회에 낸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가 451조 원입니다. 은행 대출이 이제 285조 원이고요. 금리가 더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도 166조 원에 달합니다. 한은은 이 중에 잠재 위험 부채를 60조 원, 또 고위험 부채는 13조 5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영세하고 또 주인이 고령화되는 경향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떨어져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또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높아서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할인점, 백화점 등이 이 11월 할인 전쟁에 돌입했는데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다음 달 12일이 창립 20주년인 이마트가 어제부터 2주간 삼겹살이나 계란, 라면 등의 3,000여 가지 품목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목수를 예년보다 1,000여 개 이상 늘렸는데요. 이러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경쟁사들도 맞불 할인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 3사의 이번 할인 물량은 금액으로 따지면 4,500원어치가 넘는데요. 11월 할인 행사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백화점들도 동반 나서서 지금 상품권 등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가을 세일이 끝난 뒤에 20일이 지나야 다시 세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떻든 소비자로서는 듣기 좋은 소식이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인석 기자였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할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4부 인물 포커스에서는 영원한 불사조, 예, 야구계의 레전드죠. 박칠순 씨 스튜디오로 직접 모십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요즘 한국 시리즈가 한창입니다. 예, 잠시 뒤 4부 예, 시작하면서 예, 피플 예, 인물 포커스죠. 박칠순 예, 우리 야구의 레전드 모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인물 이야기. 출발 새 아침 인물 포커스. 이제 삼성과 두산의 6차전에서 삼성이 역전승을 거둬서 3승 3패가 되었죠. 올해 프로야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대망의 7차전이 오늘 벌어집니다. 그런데 프로야구를 얘기하다 보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 어쩌면 영원히 깨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22연승의 신화를 만들어낸 박칠순 선수입니다. 그는 야구장에서 자주 쓰러졌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불사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프로야구의 일기는 바로 박칠순 선수 같은 선수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전원책이 출발 새 아침에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오늘은 바로 그 박칠순 선수를 초대했습니다. 이 야구의 레전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칠순입니다. 예, 이 애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또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고요. 처음입니까?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리즈 지켜보고 계시죠? 네네. 예, 가슴이 뛰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박칠순 선수가 뛰던 오비 베어스 후신 아닙니까? 이 네. 두산 베어스가 한국 시리즈에 모처럼 올랐고, 이 박칠순 선수가 또 마운드에 섰던 그 자리에서 또 그때 붙었던 삼성과 붙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누가 이길 것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두산입니까? 역시 예, 이게 좀 편파적인 방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두산에 몸담고 계셨으니까 예, 두산의 우세를 역시 기원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산, 삼성 다 떠나서 네. 오늘 선발 유희관과 장원삼 두 선수 중에 누가 박칠순 선수를 더 빼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 유희관 투수죠. 유희관 선수죠. 네네. 예. 그것도 회전같이 지금 나타나서 예. 활약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참 그 공 던지는 거 보고 감탄했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저런 선수가 지금까지 이군 선수처럼 파묻혀 있었느냐 싶어서. 예. 82년 원년 프로 야구에서 24승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20승 넘는 선수를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는데 그때 22연승을 기록을 했어요. 그게 세계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기록이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두 시즌에 22연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뉴욕 양키즈의 칼레벨 선수. 예. 두 시즌에 걸쳐서 22연승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단일 시즌은 19연승일 것이고. 근데 이 22연승 하셨을 때 그 기록이 무너졌을 때 섭섭하지 않았습니까? 롯데하고 할 때 그때죠? 네, 부산에서 롯데 게임이었어요. 예. 네.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날이 그 더블 헤드였었는데요. 예. 제가 2차전, 예. 제가 2차전 선발로 내정이 돼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고 있다가 8회에 동점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정덕 감독님이셨죠. 예. 감독님 욕심이 생기신 거죠. 저에게 이제 1승을 더 연승을 이어가게 하려고. 예. 그게 이제 독이 된 거죠. 그래서 9회 말에 등판을 하시는데. 점수를 줘버렸어요. 그때 김용철 선수에게 결승타를 10회에 얻어맞았죠. 네, 거기서 이제 끝났죠. 예, 많이 섭섭했겠습니다. 목표는 좀 더 길게 끌고 가려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요. 예. 오히려 시원했었어요. 그 압박감이라는 게 상당히 컸었거든요. 예. 등판할 때마다. 기록이 계속되니까. 네네. 예. 네. 그때 저희도 기억을 합니다만 스포츠 신문 볼 때마다 그때는 이제 일간 스포츠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인데 볼 때마다 항상 대문짝만하게 뭐 18연승, 19연승 이런 식으로 일면에 계속 나오니까 저희도 또 그때마다 이제 기대를 했었죠. 예, 근데 저에게는 그게 짐이었어요. 큰 짐이었어요. 예. 그랬군요. 이 첫 승리가 MBC죠. 지금 LG 전신 아닙니까? 네네. 예. 네. 그 3월 28일로 돼가 있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첫 패배도 또 MBC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예. 그 연승은 이제 연승은 해태전부터 시작을 했던데. 네네. 예. 그래서 롯데전까지 예, 그렇게 했던데. 이 묘하게 또 20승을 달성했던 것도 MBC더라고요.
네. 예, MBC한테서 원망 듣지 않았습니까? 같은 서울팀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오비랑. 예. 아니, 이제 같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전이 있었는데. 예. 거기 이제 연고지가 이제 저희는 서울에 올라가기로 돼 있었고, 예. 연고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MBC 팬들한테 엄청난 욕 많이 먹었었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 박시순 선수 마음속으로는 LG를 원래 가고 싶어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MBC로. 글쎄요, 뭐 특별히 뭐 가고 싶었던 건 없었는데. 서울에 연고였으니까. 저희들은 그때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예, 그랬죠. 무조건 연고지로 예. 이렇게 이제 뽑는 거였으니까 OBBS에서 저를 뽑았죠. MBC에서는 김재박 선수를 뽑았고. MBC가 김재박을 뽑아버리니까 오비는 이게 웬 떡이냐 이래서 예, 우리 박시순 선수를 지명을 했고 그게 성공이 돼서 그해 원년에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5년 때 OBBS가 전력이 꼴찌였었어요. 예. 네. 근데 우승을 했죠. 예. 그래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을 만들었죠. 박철순 선수의 22성 그리고 평소에 잘 치지도 못하던 김유동 선수가 또 홈런을 쳐서 예, 영원한 김유동으로 이름을 날렸죠. 아유, 그게 바로 한국 프로야구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때부터 프로야구 열기가 막 불기 시작했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야구 이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 고등학교 야구장은 설렁해져 버리고 프로야구장은 메어지고. 그게 또 어떻게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됐어요. 예. 22연승의 무기가 이 너클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79년도에 미국 프로에 갔었거든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갈 때만 해도 슬라이더조차 몰랐을 때였어요. 우리 프로야구, 우리 한국 야구들이. 예. 이제 거기 가서 지금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체인지업을 처음 접한 거죠. 그전에는 우리 프로야구뿐 아니라 우리 야구장에 가면 직구하고 그때는 커버, 그걸 또 드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드롭이라고 그랬죠. 예. 그것밖에 없었고 체인지업이라는 용어도 없었잖아요. 예, 그랬죠. 예. 심지어 우리 야구 용어들이 일본 용어들이 많아서 더블 플레이를 개투 이렇게 했고 마이볼 뭐 그런 시절에 저희들이 야구를 보면서 흥분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너클볼이 사실은 이 절묘한 컨트롤 그리고 실밥이 보일 만큼 스피드도 없고 회전도 없는 공이다. 네네. 이래서 그때도 신문에 마치 마구다 이렇게 썼거든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뭐 당연히 미국 가서 처음 본 거죠. 처음 배운 거죠. 그런 볼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렇게 공을 잡는 모양이 있는 공인지도 몰랐고 처음 본 거죠, 저는. 지금 또 우리 야구 선수들이 너클볼을 배우려고 아주 애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참 배우기 힘든 공 아니에요? 회전 없이 하려면 그냥 공을 밀어서 던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밀듯이 던져야 되는 건데 사실 위험한 공이고요. 예, 그렇군요. 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투수의 제일 기본은 직구입니다. 예, 강속구 직구. 예. 그때도 박철순 선수가 이 강속구가 있었기 때문에 너클볼이 먹히던 거지. 그게 통했죠. 예, 처음부터 너클볼만 던지면 얻어맞기 마련이죠. 그렇죠. 이 속구를 기다리는데 뭔가 흐느적거리는 공이 하나씩 들어오니까 이 타자들은 헛스윙하기 마련이고. 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 이제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최초의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정식으로 메이저리그에 사인한 건 아마 동양인 최초였어요. 예, 그랬죠. 예. 처음에 어떻게 입단지를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한미 대학 올스타라고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해서 연세대 복학을 이제 복학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올스타에 뽑혀서 이제 미국 가서 게임을 하는데 그날 이제 저도 운동쟁이 용으로 제가 땀이 났나 봐요. 그렇게 제구력이 없었었는데 그날따라 제구도 조금 됐고 또 미국 선수들은 막 휘두르잖아요. 그게 좀 맥혔었나 봐요. 스카우트 눈에 아니
어떻게 동양인이 저렇게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었어? 이제 그렇게 어필이 됐죠. 예, 150km 거의 근접하는 공을 던지면서 저희들이 그때 기록을 찾아보니까 6회까지 그 퍼펙트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카우터들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네네. 예,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을 주고 입단 제의를 했는데 그때는 뭐 학생 신분이니까 꼼짝없이 다시 돌아왔다가 네네. 이 볼티모어가 다시 정식으로 그걸 보내왔죠. 그렇습니다. 예, 밀워키 브루스네요. 네, 밀워키요. 예, 네. 밀워키 브루스가 입단 초청장을 보내왔는데 네. 그래서 KBO에서 이제 기자들 다 있는 데서 입단 계약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마침 제가 이제 또 제대도 했고요. 예. 네, 병력은 병력을 다 끝냈으니까. 끝냈고요. 예. 네. 아주 그 연세대학 측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해줬고요. 예. 그때 보니까 계약금 $20,000, 월급 $1,200 이렇게 해서 일단 입단 계약을 했던데 네네. 그 돈 가치가 어느 정도였어요? 솔직히 그때 비록 마이너리그지만 예. 프로야구의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었죠. 작은 금액이었는데 거기서 미국서 생활하기에는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 돈 가지고 집은 한두 채 살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때 이 계약금이 $20,000 같으면 요사이 돈으로도 2천만 원, 그때 환율로 아마 치면 아마 한 400~500만 원 될 건데. 네네. 그때 소위 문화주택이라는 양국들이 한 700~800만 원 할 때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집 한 두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금요일에 함께하는 인물 포커스에서 영원한 불사조 야구인 박칠순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위에서 사진첩에 지금 출연 중인 박칠순 씨의 모습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진 또 예, 많이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분을 뽑아서 제가 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입단 뒤에 마이너 기록 어땠습니까? 첫 해 싱글 에이스였는데 예, 아주 안 좋았었어요. 첫 해는 제가 찾아보니까 5승 2패. 승이 5승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름에 아주 잘해서 더블A로 승격했잖아요. 네, 더블A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우수 선수까지 뽑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묘하게 한국에서 프로야구 출범한다 이 소식이 딱 들려왔죠. 근데 그게 사실은요. 예. 그때 이제 보너스로 한국에 휴가를 왔었어요. 예. 한국 프로야구는 그때 한국 그 문화라든지 그런 그 시대가 프로야구 창단한다는 걸 상상을 못할 때였잖아요. 예, 그랬죠. 예.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갈 때쯤에 두산 그룹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이제 그때 이제 오비 맥주였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밀워키가 또 맥주 회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난 그 회장님들끼리 뭐 연락이 돼서 저녁이랑 함께 먹으라고 연락이 왔나 보다 그러고 이 두산그룹 이제 회장님을 만나러 갔었죠. 예. 그때 이제 프로야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뭐가 그렇게 동했는지 그렇게 눌러앉게 됐습니다. 그 이제 미국에 있었으면 빅리거, 그래 메이저리거에 올라가는 것이 명약 관화했는데 왜냐하면 더블A에서 우수 투수 같으면 뭐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확신은 예. 못 드리겠지만 거의 한 90%는 됐었어요. 예. 근데 그걸 포기하고 한국 프로야구로 오기까지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젊고 어렸었잖아요. 예. 좀 빨리 여기 와서 한국 팬들한테 좀 폼을 좀 잡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그 관중들 앞에서 예. 이 너클을 볼때 한번 보여주고 싶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건 다른 데서 제가 읽은 건데 예. 그때 그랬다면서요. 내가 한국 프로야구 나가면 20승은 분명하다. 예, 이렇게 장담을 하셨다고 다른 어느 선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럴 또 자신이 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KBO에 취업 신청서 낸 거 아닙니까? 네. 김우일 선수하고 함께. 네. 또 김우일하면 저희들에게 어릴 때는 또 한 분의 레전드였는데. 아, 그럼요. 예. 대단한 선수였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오비로 그 입단이 되기로 됐는데 밀워키 브루스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위하겠다. 위약금 내놔라. 큰 난리 났었죠. 그 당시. 그래서 오비 단장인 박용민 단장이 직접 건너갔다면서요.
네, 직접 가셨어요. 그래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정확한 뭐 금액은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약금 6만 달러를 줬더라고요. 이 박용민 단장이 처음에 가니까 미국 단장이 박칠순이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예. 막 자랑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뭐 12만 달러 내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깎아서 6만 달러 주고 예. 화해를 하고 왔답니다. 거기 LA 다저스 또 단장이 중간에 또 끼어들어서 또 조정을 해주고 예. 이제 그래서 22연승까지 하고 이래서 신화적인 인물이 선수가 되는데 언제 서리졌습니까? 그게 그 82년도에 정규리그 후기리그 나눠져 있었잖아요. 예, 그랬죠. 예, 그때 정규리그 제가 우승을 했고요. 예. 그다음 삼성하고 대구에서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하는데 예. 후기리그 마지막 게임을 하는데 예. 저희 OBS 그때 이기면 우승이죠. 그냥 통합 우승이 돼서 한국 시리즈가 없어지는 거고요. 삼성이 이기면 삼성이 후기리그 우승이 돼서 이제 한국 시리즈가에서 붙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마지막 게임에 제가 허리를 다쳤었죠. 그러니까 통합 우승을 위해서 무리를 또 김영덕 감독이 또 무리시켰군요. 아닙니다. 제가 무리했었어요. 예, 자원했군요. 당연하죠. 예, 그 당시에 나중에 이 비화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무리하게 이게 마취제를 썼다면서요. 국부 마취제 계속 맞고 올라가고 그랬다면서요. 그 무렵에는.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그런 주사 맞은 기억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기사가 나올까? 몸이 아픈데도 국부 마취제 맞고 계속 올라갔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도 기사가 됐으니까 던지니까 제 분명히 저 뭐 약을 먹고 던지는 게 아니냐. 약 먹은 게 아니고 그런 소문이 났었죠. 진통제를 그게 먹었다. 그거는 불법 아니니까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당시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제가 사실 어제 저도 옛 추억을 더듬을 겸 해서 아주 오래된 기사 찾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쭉 찾아보니까 이 불사조가 이 몸에 고통을 무릅쓰고 국부 마취제 주사를 맞고 다시 마운드에 올랐었다. 그래서 두산 선수가 그것 때문에 더 똘똘 뭉쳤다. 오비 베어스 선수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는데 오늘 그걸 끝내 안 밝히시니까. 근데 사실 국부 마취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이 축구 선수도 진통제를 맞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다만 이제 금지 약물이 있는데 마취제는 금지 약물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진통제는요. 마취제라기보다 진통제죠. 그 법적으로 정확한 겁니까? 예, 진통제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았습니다, 저. 이제 고백을 하시는군요.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 인물 포커스 시간, 우리 야구의 불사조, 박철순 선수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이어서 사진첩에 박철순 선수의 모습이 올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년 통산 성적이 어떻습니까? 24승 몇 패 있죠? 24승 4패인가 5패인가 그렇죠? 예, 그 승률도 참 대단했죠. 예, 그리고 방어율도 대단했고, 그래서 상관왕 달성했잖아요. 네, 그때 또 원년 때니까요. 아무리 원년이지만 이 22승은 참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장명부 선수가 또 30승 넘긴 것도 깨지지 않을 것 같고. 그건 영원히 깨지지 않죠. 예, 아마 이 22연승과 그 30승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깬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22연승은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깨지는 게. 감독이 특정 선수를 잘 관리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승 기록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 30승은 30승 그다음에 백인천 감독님의 4할 이 4할이죠. 영원히 4할 1푼 정도 됐죠. 네네. 예, 1푼 1인가 그런데. 그 불멸입니다, 그거. 예. 이 백인천 그 선수가 당시에 감독 겸 야구 선수로 그때 MBC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첫 안타 맞았고요, 그분한테. 그렇군요. 첫 안타 맞고, 그때 그것도 타점. 첫 실점하고요. 첫 실점이죠. 그 1회 초에.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어갔어요? 그건 제가, 저도 그때 야구 강의니까 제 친구도 그 당시에 프로야구 선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 기억을 많이 하죠. 네, 아주 MBC 때문에 아주 여론에 제가 문매를 맞고요. 빈 깡통이 요란했다. 진짜 마이너리그 있던 투수가 맞냐.
아주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22년생 하니까 전부 다 입이 싹 다 다물어지고 전부 다 경탄이 눈으로 쳐다보고 날들이 났죠. 이 너클볼이 뭔가 이래서 이 신문에 심지어 고운 그림까지 그려놓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스포츠 신문에 예. 고운 그림 그려놓고 이것이 어떻게 날아오는가 예, 예. 그려놓고 예. 있죠. 예. 그런데 이 나중에 그 몸이 그 쓰러지고 몸이 많이 아프고 이랬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복귀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1년을 쉬고도 복귀하고 이래서 이제 불사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 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코치나 지도자 쪽으로 그 노선을 바꿀 만도 했는데 예, 그쪽에는 생각이 없었습니까? 제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 생활을 아주 모질게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은퇴쯤에 제 결심이 그냥 이름 보면 선수로만 마감을 하자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예. 아, 선수로 끝을 내겠다. 그런데 결국 그 총기 뛴 게 몇 년 뛰었죠? 횟수로? 오래됐죠. 예, 오래됐죠. 저도 보니까 한 12, 13년 뛰었죠. 예. 예. 그래서 거의 평균 나중에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7승씩 뭐 이렇게 꾸준히 했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참 지금 내가 그 기록을 훑어보니까 역시 참 대단했다. 또 방어율도 물론 좀 들쭉날쭉하지만 2점대 방어율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젊은 후배 선수들에게 하나의 전범을 보이게 됐는데 야구 언제 시작하셨어요?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 그랬죠. 예, 국민학교 6학년 때 우연히 하게 됐어요. 6학년 때요? 네. 예. 그게 운명입니다. 우연히 하게 저 운명 같아요. 예. 갑자기 그 학교에 야구부를 모집하는 공고가 붙어가지고 예. 장난삼아 들어간 게 그렇게 직업 선수가 돼버렸네요.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야구를 하고 예. 연세대학교에 또 뽑혀가고 예. 또 연세대학교 가서도 그 박철순이라는 이름이 참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그 스포츠 신문에 대학 야구만 하면 박철순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날 텐데 여학생들 많이 따라다녔겠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이상하게요. 예. 여자분 팬들보다 남자 팬이 많았어요. 남자 팬 이상하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긴 저 같은 사람이 팬이었으니까. 별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그 여학생들이 오빠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네,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이 참 많이 따랐었죠. 예. 지금 그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현진, 추신수 이런 선수들 보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지금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전율이 막 예. 오는데요. 지금 그 양반들 그 대통령께서 그 훈장 주셔야 돼요. 예, 우리 국위를 그만큼 선양한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이 박지선 선수에게 내가 아까 왜 이 학생들 많이 안 따라다니냐 이렇게 왜 내가 물어보는가 하면 이 박지선 선수 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그때 막 장발 단속하고 바로 그 직후여서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워낙 봉건직인 시대였고 해서 뭐 이렇게 머리 헤어스타일 같은데 폼을 못 잡을 때인데 키도 크신 분이 특유의 헤어스타일 바람길에 날리는 것 같던 그 헤어스타일, 예, 대단했죠. 그래서 좀 내 주변에 키 큰 친구들도 우리 박신순 선수 흉내를 많이 냈어요. 예. 예,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 흉내내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 처음 듣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학생들에게도 참 인기가 많지 않았겠느냐. 결국 96년에 40살의 나이로 이 선수 생활 마감했죠. 프로야구, 그래 13년 하셨네요. 13년.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투수 코치 잠깐 하시다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알룩 스포츠라는 사업입니까? 지금 회장님이시죠? 그냥 그냥 명칭만 뭐. 예.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입니까? 아주 영세합니다. 조그만 채고요. 골프용품 회사입니다. 골프용품 회사입니까? 예. 이 사업, 알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박선수처럼 겸손하시더라고요. 저도 겸손해갖고, 누가 돈 뺏어갈 것도 아닌데. 영세하다고 아닙니다. 그러고. 이거 절대 겸손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 참 열심히 해서 사업에도 성공했다는 얘기를 벌써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제가 드린 질문인데,
예.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회사 하겠다 이래서 공장도 인수하시고 하니까 주변에서 걱정들 많이 안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때 생각이 나는데 예. 걱정보다는요 비난을 더 많이 하던데요. 하지 말라고. 아니 예. 네가 뭘 하는데? 예, 지도자 길이나 걷지. 운동했던 놈이 뭘 하는데 네가 망할 건데 뻔히. 그런 예. 비난을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야구가 관중 800만 시대를 맞이하고 국민 스포츠가 되고 또 프로야구 구단 또 이제 10구단이 이제 됐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참 이게 그 원년에 이렇게 토대를 만든 선수로서 뿌듯한 그 기분도 아마 들 텐데. 네. 어떻습니까? 이 앞으로 우리 야구에 꼭 이것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프로야구를 위해서. 뭐 하나를 꼽자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구장입니다. 바로 그거죠. 네. 예, 아직도 이게 10개 구단 됐는데 광주구장, 대구구장, 대전구장 보면 참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열악하죠. 예. 열악합니다. 그걸 좀 우리 정부 그리고 해당 기업이 힘을 합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죠. 700만, 800만 관중이라는 게 어떨 때는 부끄러울 정도가 있어요. 예. 특히 뭐 대구구장 지금 오늘 이 경기 열리는 대구구장 보면 참 이게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또 아마 예. 지금 2만이 안 되죠 대구구장.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안 좋죠 환경이. 예, 예. 요즘도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많이 오는데 참 부끄럽죠.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박칠순 선수에게 야구란 어떤 겁니까? 한 단어로. 글쎄요. 그게 맞는 단어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가슴이 뭉뭉해지는 모양이에요. 예.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거기에 맞는 단어는 없는 것 같다. 예,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프로야구 결승전이 열리는 날인데 이 우리 프로야구 원년의 레전드 박칠순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열입니다. 진솔하고 속 시원한 출근길 정통시사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금 저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짧은 소견에 경제를 망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취지로 내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폐해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MB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삼았던 LED 업종을 보면 몇 조 원을 투자한 대기업은 공공사업 입찰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오스람 필립스 같은 외국계 대기업이 모든 이익을 챙겼습니다. 급식사업은 더 기가 막힙니다. 정부 청사를 비롯해 다산 콜센터, 신용보증기금 등 9개 공공기관의 급식사업은 우리 대기업보다도 큰 미국 외식기업이죠. 아라코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라코는 정부 청사 구내식당 2곳, 카페테리아 3곳, 매점까지 운영하게 됐다는군요. 장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게 경제 살리는 겁니까? 우리 장관들 그곳에서 밥이 넘어가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클로징 멘트 내용을 제가 보내드리죠. 1397님, 7647님, 8012님, 6316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박칠순 선수를 응원하고 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제가 선정한 오늘의 클로징 멘트 내용입니다. 2154님, 민심은 천심이 아니라 민생은 천심입니다. 천심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쓴 자유직들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인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